안녕하십니까, 박수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다른 나라 영토를 합병하겠다는 언사로 파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는 파나마 운하를 탈환하거나 덴마크가 통제하고 있는 그린랜드 영토를 인수하기 위해 군사적 또는 경제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말하려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그 영토들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덴마크로부터 그린랜드를 사고 싶다는 의사를 거듭해서 표명했습니다. 트럼프는 사람들이 덴마크가 그린랜드에 대한 합법적 권리가 있는지조차 모른다면서 합법적 권리가 있더라도 미국이 필요하니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의 아들 트럼프 주니어는 그린랜드로 향했습니다. 그는 그 일정이 당일치기 여행이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주니어는 트럼프 브랜드의 비행기를 타고 그린랜드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그린랜드의 모든 사람에게 트럼프가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소셜미디어 X에 그린랜드 사람들이 미국의 일원이 되기를 원하는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덴마크 총리 메테 프레데릭슨은 그린랜드는 결코 판매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린랜드는 그린랜드인의 소유라고 말했습니다. 그린랜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섬으로 대서양과 북극해 사이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규모 미군 기지가 있으며 북미에서 유럽으로 가는 가장 짧은 경로에 있습니다. 미국의 뉴욕 포스트는 서반구에 대한 트럼프의 전략을 돈로 독트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먼로의 고립주의에 빗댄 것인데 가져다 붙이기 나름입니다. 일견 쓸데없이 비용만 낭비하는 해외 분쟁 개입을 줄이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한다고 해서 고립주의로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도 않습니다. 트럼프는 서반구에서 팽창주의를 지향하며 적성국과 동맹국 가리지 않고 두들겨 패면서 미국의 이익을 챙길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실패 그곳에 어마어마한 천연자원을 러시아에게 넘겨주기 위해 생긴 만큼 다른 데서 판을 벌여 이를 만회하겠다는 게 트럼프의 전략입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회천, 천하대세를 뒤집기에는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북빙양이 서서히 녹으면서 러시아는 북빙양 항로의 물류를 적극 개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원자력 쇄빙선을 포함해 모두 40척의 쇄빙선 함대를 갖췄습니다. 미국의 쇄빙선이 단 2척인 것과 비교됩니다. 러시아가 중국까지 북빙양 개척에 끌어들인 것은 장차 미국과 집단 서방이 북빙양 개척 경쟁에 나설 것으로 진작에 예측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심지어 중국과 균형을 이루기 위해 인도까지 북빙양 개척에 끌어들였습니다. 인도의 재래식 쇄빙선 수주 일감도 제공했습니다. 지정학적 대결을 미리부터 예측해 판도를 그리는 러시아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본론으로 돌아가 보면 그린랜드는 1979년 덴마크로부터 자치권을 얻었습니다. 그린랜드는 인구가 5만 6천 명에 불과합니다. 독립을 하고는 싶지만 덴마크 정부의 자금 지원이 아쉬워 독립에 대한 열의는 반반입니다. 그러나 덴마크 자치정부는 차라리 독립을 할지언정 미국 밑으로는 들어가고 싶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문자 그대로 서반구 지도를 다시 그려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싶어하는 듯합니다. 도발적인 야심이지만 한편으로는 황당합니다. 이에 대해 세인트 토마스 대학의 국제관계학 교수 숀 나리는 트럼프의 대담한 계획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트럼프가 그린랜드에 대해 이상하게 집착했다면서 천연자원에 눈독을 들였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숀 나리는 트럼프의 집착이 히토류 광물과 전략적 물류 경로를 둘러싼 미중 경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그러나 미국이 그린랜드를 인수하더라도 중국은 채굴해서 완전한 가공까지 전체 공급망을 통제하기 때문에 중국을 이기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수로를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파나마 운하를 되찾겠다고 했는데 이 또한 넌센스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해상물류가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는 것을 막는 사람이 없는데 왜 뜬금없이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숀 나리는 캐나다를 51번째 주로 만들겠다는 트럼프의 발언과 관세 협은 캐나다인들을 경각하게 했다면서 이는 터무니없는 협박에 가깝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는 트럼프처럼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 강력한 지위에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는 성숙한 관계, 경제적, 정적 불안정을 초래할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나리는 트럼프가 중국을 미국의 주요 세계적 경쟁자로 규정하고 고립시키려 하지만 그러한 전략이 다른 국가들을 베이징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국이 더 신뢰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하다면서 미국만큼 국제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국이 개입을 피하고 경제적 수단을 사용해 다른 국가와 관계를 구축하며 늘 윈윈을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캐나다 온타리오주 지사인 덕 포드는 트럼프의 캐나다 합병 제안에 반대하면서 역으로 캐나다가 미국으로부터 알래스카주와 미네소타주를 살 수도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포드는 캐나다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나라라 워싱턴의 지배를 받을 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트럼프에게 역제안을 할 것이라면서 캐나다가 알래스카를 사고 미네소타와 미니애폴리스를 인수하는 것은 어떨까요? 라고 농담조로 말했습니다. 그는 트럼프가 농담 따먹기를 좋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포드는 그러나 자신은 트럼프의 농담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서 트럼프의 캐나다 인수는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11월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라고 거듭 언급했으며 대부분의 캐나다인이 미국에 편입되는 것을 좋아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는 또 경제적으로 캐나다를 흡수할 수 있다면서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는 인위적으로 그어진 국경선을 없애고 그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살펴보면 국가 안보에도 훨씬 더 좋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또 자신의 트루스 소셜 플랫폼에 미국과 캐나다가 단일 국가로서 어떤 모습일지를 나타낸 지도를 게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덕 포드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워싱턴과 오타와가 가장 강력한 동맹이며 무역 문제는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캐나다가 매일 430만 배럴의 원유를 선적하고 전기와 주요 광물을 미국에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멕시코 대통령 클라우디아 쉐인바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멕시코만을 걸프 오브 아메리카로 이름을 바꾸자는 제안에 반발했습니다. 쉐인바움은 이 지역의 역사적 명칭인 아메리카 멕시카나 또는 멕시칸 아메리카로 부를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기자회견에서 전 문화부 장관 호세 알폰소 수아레스 델 레알과 함께 17세기 세계 지도 앞에 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현재 미국, 멕시코, 캐나다의 일부인 북미 영토의 초기 이미지가 나와 있는 1607년 지도를 가리키면서 멕시칸 아메리카로 부르는 게 온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쉐인바움은 멕시칸 아메리카가 17세기부터 아메리카 대륙 북부를 지칭하는 이름으로 인식되어 왔다고 말했습니다. 쉐인바움은 트럼프가 멕시코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보복을 경고했습니다. 트럼프는 중국 자동차 메이커가 멕시코를 발판으로 삼아 그들의 자동차를 미국에 투입하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멕시코에서는 미국 브랜드의 픽업도 생산합니다. 따라서 멕시코산 중국 브랜드 자동차에 관세를 매기면 미국 브랜드 자동차도 타격을 받습니다. 결국 멕시코에 대한 트럼프의 조치는 효과도 없을 뿐더러 재발등 직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백악관 NSC 대변인 존 커비가 중부 유럽으로 가는 러시아 파이프라인을 끄는 젤렌스키를 칭찬했습니다. 젤렌스키는 2025년 1월 1일 우크라이나를 거쳐 헝가리, 슬로바키아, 체크, 몰도바 등으로 흐르는 러시아 가스 운송 계약을 종료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큰 손실을 입었고 대안은 미국산 LNG가 됐습니다. 당연히 말년인 바이든 행정부는 기뻐했습니다. 존 커비는 브리핑에서 새해 전날 우크라이나의 결정은 러시아의 자금 조달 능력을 감소시키고 모스크바의 연간 가스 수입 약 65억 달러를 박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커비는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키예프의 이번 결정에 만족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매체 짜르그라드는 그러나 러시아 가스와 석유는 유럽이 아닌 동남아시아 국가로 점점 더 많이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커비가 말하는 러시아의 재정적 손실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은 새롭게 상승하는 가스 가격에 직면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존 커비는 현재 유럽으로 수입되는 LNG의 약 50%는 미국에서 공급되며 미국은 그 양을 늘리기 위해 EU와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타이완의 환추 따잔시엔이라는 프로그램은 로우전의 다른 버전이 그린랜드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트럼프가 그린랜드의 자원을 차지하기 위해 출병까지 고려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가 북빙양 연합 함대를 구성해 미군을 미치게 만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제국의 마지막 단계를 거치고 있는 미국은 지금 굉장히 다급합니다. 2025년 세계는 또 다른 지정학적 전쟁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쟁이란 것은 자원 쟁탈로 귀결되기 마련입니다. 세계가 이렇게 격변을 거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탄핵 정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부정선거 규명을 미국이 도울 것이라는 헛꿈을 꾸고 있습니다. 한국의 문제 해결은 윤석열과 이재명이 피 터지게 싸우다 둘 다 망하는 동귀어진이 정답입니다. 윤석열과 이재명 가운데 누가 먼저가 되든 정리가 돼야지만 대한민국이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이 망한다고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윤석열이 사라지면 이재명도 사라집니다. 사법 리스크가 어디 가는 게 아닙니다. 정신이 온전치 않은 사람이 국가 지도자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비극입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